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4개를 붙였습니다. 자, 같이 설명드릴 수 있는 거라서요. 230조 규모 중 10%의 시장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또 PF가 터지면 그래서 집값이 폭락하는가? 그다음에 분양가가 내려가긴 할까?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라서요. 쉽게 이야기해서 PF 어떻게 될까? 분양가 어떻게 될까? 요 두 가지겠죠? 그러면요. 첫 번째, PF 시장에서 지금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에서 10%를 터뜨리겠다. 근데 신평사들 의견은 그렇지가 않다. 브릿지론만 70% 터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PF에서도 본 PF에서도 50%가량 위험 사업장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금감원장이 항상 말은 이렇게 세게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말이 조용해지죠. 그러니까 말은 세게 했는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예외를 두기 시작하죠. 왜 예외를 둬요? 예외를 둔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위험하니까 예외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등해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등해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등해 한 마리 전기 모기채를 때려잡으면 되지 하고 전기 모기채를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등해가 아니라 장수말벌이야. 한 방 쏘면 뒤져요. 그러면 거기다가 전기 모기채 같은 거 휘둘르게 되겠어요? 안전 장비를 막 차고 오겠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PF 시장을 이 정도면 되겠지 싶어서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자꾸 유예를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이금융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금융권을 타이트하게 관리해가지고 부실 대출을 막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횡령하는 사람은 형량 까죠. 부실 대출 터졌으면은 빨리 더 타이트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이번에 새마을금고 제대로 한 대 놓고서 담당자만 계속 바뀌었지 뭐 나온 거 있어요? 담당자 계속 바뀌고 부실 대출은 계속 터지고 그러더니 최근에 또 새마을금고 또 캠코에서 받아주고 있죠. 우리 미국의 붕괴 사태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붕괴가 왜 이러하냐?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무너졌죠. 그 전에 베어스턴스 은행이 무너졌죠. 이게 4, 5위 은행이었습니다. 당시에. 왜 무너졌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이유는요. 정상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데다가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부실한 데도 빌려줬죠. 이것을 통화 승수를 늘려서 빌려줬죠. 그러면서 MBS 증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고 이거 결국에는 계속 올라갈 거지만 또 위험하니까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보증을 해줬죠. CDO. 우리는 이거 지금 허가가 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부실은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죠. 하나만 땅 터져봐라. 연쇄적으로 무너지니까 지금 정부에서 정부 대출을 막은 거예요. 작년에 주택도시기금 풀어가지고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막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있죠. 가계부채가 올라간다. 기사 하나만 보시면요. 부동산 PF 사업의 97%가 빚이다. 자기 자본 비율을 30%로 높여야 된다. 어디서 이야기했어요? KDI에서 이야기했어요. KDI에서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해서 계속 위기 경고하는 거 아시죠? 현재 3% 수준인 부동산 PF의 자기 자본 비율을 3, 40%까지 높여야 된다. 남의 돈으로 다 했단 소리예요. 통화 승수만 잔뜩 늘려가지고.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근데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문제가 됐냐면요.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내가 5억을 담보로 걸었어요. 경매 한 차례 유찰돼도 8억이고 두 차례 유찰돼도 6.4억이에요. 충분히 웬만하면 받을 수 있죠. 근데 10억짜리가 두 채가 됐어요. 두 채 경매 정도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에 충분히 할 수가 있어. 100채가 되면요. 1000채가 되면요. 금융권에서는 담보를 잡고 있는 것보다 담보를 빨리 현금화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순식간에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지금 이게 PF 시장의 현황이에요. 미국에서는 주택이 많이 문제였긴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보다 일단 PF 시장이 문제가 된 거고 주택이 문제가 덜 되는 이유는요. 분산해서 그래요.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빌려주고 전세입자가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 자본 더해가지고 전세 들어가고 이거를 갭투기를 하고 집주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눠 먹고 있잖아요. 특히 집주인이
전세입자한테 부담 떠넘기고, 이게 갭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깡통이 돼버리면은 전세입자한테 다 떠넘겨버리는 거고. 이게 지금 현황이죠? 그러면은 저렇게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 경공매 매물이 가격이 폭등할까요? 가격이 폭락할까요? 당연히 폭락하죠. 그러면은 땅값도 폭락하고. 근데 지금 문제는 땅값에 대해서 거품이 많이 쌓여있다고 그랬어요. 땅값 거품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아파트 거품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외국 같은 경우는 땅값이 오르고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역순으로 가는 게 아파트부터 거품이 생겨요. 왜냐면 전세 제도 때문에. 외국 같으면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한다? 법인 같은 데서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든 집을 사든 해가지고 그런 걸 중심으로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이런 걸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에 개인이 접근하기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땅값을 올리니까 이게 수익형 부동산까지 영향을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수익형 부동산 어떻게 따지면 훨씬 더 위험해요. 미국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담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미국이 그래서 공실 사태가 어마어마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공실이 어마어마했어요. 코로나 터진 이후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재택근무도 어느 정도 선호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공실 영향을 주면서 이게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금리가 올라가기 전부터 공실이 어마어마하게 나죠. 세종상가 같은 데 보세요. 금리 올라가서 공실 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공실이었어요? 왜 원래 공실이었어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당시에 분양했던 신도시들 상가를 봐라. 다산이든 미사, 강변도시든 세종이든 위례든 이런 데 보면요, 1층 상가 평당 5천만 원 넘어요. 평당 5천만 원만 잡더라도 10평짜리가 10억이에요. 분양평수 거의 반토막 수준이니까. 그러면 수익률 나오려면 적어도 월 1억에 3, 400은 받아야 되는데 10평짜리에서 1억에 3, 400 주고 더 할 수 있는 장사가 얼마나 돼요? 이게 다 집값 올려가지고 땅값 올려가지고 그게 상가까지 영향이 가서 생겨난 문제예요. 마곡도 그러고. 위례 트렌디몰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하는 데도 있었어요. 10평이면 20억이에요. 한 1억에 1,000원 받아야 돼요. 10평짜리를 1,000만 원 월세 주고 들어올 수 있는 장사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부동산 때문에 경제가 금이 가고 있었고, 그게 다 높은 땅값 때문인데 그게 헐값에 처분이 되죠. 그리고 그 높은 땅값을 이용해서 분양가를 높이죠. 그것도 헐값에 처분이 되는 거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환상이 있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고, 자산이고 뭐 이런 환상들, 뭐 안전하고 뭐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으니까 분양가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산비가 올라가는데 분양가가 어떻게 떨어지냐, 이 말에 넘어가는데요. 자, 5천원짜리 T에다가 인쇄비 3천원 줬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생산비가 8천원이죠. 조금 내가 20% 마진 붙어가지고 만원에 판다고 해봅시다. 5천원짜리 T에다가 3천원 주고서 제 얼굴을 인쇄를 했어요. 잘 팔릴 줄 알고, 구독자분들한테 팔릴 줄 알고 50만 개 만들었어. 근데 웬걸 3명에서 사가 49만 9,997개가 남았어요. 이거 만원 고집해가지고 계속 썩힐 거예요? 원가에 팝니다. 8,000원. 와, 원가다, 싸다. 내가 요거 집에서 혼자 운동할 때 땀보가 없었는데 잘됐다. 요즘 내가 네 얼굴을 걸레로 쓰고 싶은데 잘됐다 해가지고 한 100명이 샀어요. 897개 남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 7,000원, 6,000원, 5,000원, 500원에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빵원으로 만드는 것보다? 왜 근데 건설사에 대해서만 저건 특별하게 들어갈까요? 분양가는. 잘 생각해보세요. 분양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할인 분양 계속하죠. 우리 마트에서 살 때요, 제가 왜 자꾸 원가 공개를 하라고 하냐면요, 마트에서 30% 세일한다고 해봐요. 아, 21,000원짜리 세제가 있어요. 마트에서 30% 세일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원가 3만원, 찍 21,000원,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거 많이 봤죠. 그러면 사실 21,000원짜리인데 3만원, 원가 3만원 써놓고 21,000원 하는 거잖아요. 지금 분양가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는 잔뜩 올려놓고서 지금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할인 분양해준다, 혜택 준다, 뭐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외제차를 준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할인 분양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할인 분양을 하게 됐을 시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것까지 계속 나온 거죠. 왜 그러겠어요? 일단은 생각보다 남기는 게 많습니다. 분양 70%가
손익분기점이라는 소리는요, 30%씩 남겨먹는 소리예요. 최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원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자본주의의 자명한 이치예요. 왜 부동산만 거기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지금 미분양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혹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미분양이 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요,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이 급증한 이유는요,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을 신고하면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고 그랬었고, 그 혜택을 받는 미분양 주택은 다 신고된 주택이기 때문에 신고 안 하던 건설사에서 신고를 해서 그래요. 거의 한 두세 배 가까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7만 원가 넘었죠. 최소 10만 원. 많으면 20만 원가 넘어가는 미분양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거 계속 재고로 갖고 있으면 뭐랄까요? 옷도 냅두면 유행이 지나잖아요. 건물도 냅두면요, 요즘엔 또 과학 기술 발전이 빨라가지고 지어놓고서 오래된 거요. 부닥다리 되는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쥐고 있을까요? 떨이로라도 팔아야지.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계속 공급 부족 압박을 넣는 거고, 전세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면은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어마어마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지.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수요는 뭐라고 그랬어요? 강남의 수요는요,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이 강남의 수요가 아니에요. 지금 아이언맨 슈트 같은 게 나와요. 하나에 한 10조 정도 한다고 해봅시다. 아이언맨 슈트 하나에. 아이언맨 슈트를 갖고 싶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수요예요? 아니요. 10조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요예요. 여력이 있어야 수요가 되는 거죠. 지금 분양가는 사람들의 여력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수요가 안 생기는 거고,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공급을 안 하는 걸 가지고 공급 부족 여론을 만드는 거지만, 결국에는 안 팔리면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절대 안 싸게 팔 것처럼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서 비싸게 사도록 만들 뿐인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